뭐 여러 가지 스타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인터랙션 부분도 상당히 잘 되어 있고, 블로그를 만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되게 딱딱하고 좀 디자인 요소가 없는 뭐 그런 블로그들만 많이 보셨을 텐데, 상당히 좀 감각적인 블로그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굳이 제네레이트 프레스로 만들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 가벼운 부분은 있겠지만, 뭐 살리언트를 만든다고 해서 검색이 잘 안 된다거나, 유료 테마라서 조금 많이 무겁거나 뭐 사용을 못할 정도로 뭐 그렇게 불편함을 느낄 정도로 느린 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쓸 수 있는 테마를 그냥 연구해서 블로그를 만드셔서 운영을 하시면 됩니다. 꼭 제네레이트 프레스로 해야 검색 노출이 잘 되고 속도가 무조건 빠르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뭐 추천드리는 데모, 제가 그냥 기본적으로 자주 쓰는, 무조건 거의 한 80%는 이 데모를 선택해서 쓰고 있는데, 그냥 상당히 무난합니다. 이런 애니메이션도 크게 너무 과하지 않고, 어차피 요소들 그리고 뭐 이런 레이아웃들은 다 바꿀 수가 있어서 크게 상관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데모마다 적용되어 있는 아주 미세한 그런 효과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냥 제일 무난하더라고요. 그래서 코퍼레이트 3를 개인적으로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거 외에 뭔가 좀 다른 거 써보고 싶은 분들은 요것도 좀 괜찮아요. 아키텍처라는 것도 많이 가끔 씁니다. 그 다음에 뭐 여기 사스,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아키텍처, 방금 보셨던 아키텍처 데모를 설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 바로 설치가 됩니다. 설치가 되면 요 프로그레스 바가 100%가 되면 설치가 완료된 거고요. 설치가 다 완료되신 분들은 여기를 클릭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죠. 화면이 바뀌어 있을 겁니다. 메뉴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바뀌어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데모를 설치하고 나서 다음으로 해야 될 거는 여기 컬러, 액센트 컬러를 변경해 주는 거, 그리고 폰트를 바꿔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폰트 같은 경우는 바꿔줘야 될 항목들이 좀 많기도 하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기본 폰트보다는 다른 폰트를 적용해주면 조금 더 디자인적으로 괜찮은 홈페이지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나중에 하도록 할게요. 액센트 컬러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컬러가 있지만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항상 어떤 값을 변경한 후에는 이렇게 세이브를 하시는 거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세이브를 하시게 되면 일부 항목들이 변경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보통 이 액센트 컬러 같은 경우는 버튼 영역에 많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컬러는 천천히 바꿔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보통 로고가 나오는 영역이죠.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서 헤더 내비게이션이라는 메뉴로 가신 다음에 여기 친절하게 써 있습니다. Use Image for Logo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이렇게 ON을 하시면 이미지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기본적으로 Use Image for Logo라고 되어 있으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로고가 나오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바꿔주면, 여기 바꿔주면 다른 로고들로 교체를 하실 수가 있고, 이 트랜스퍼런트 헤더라는 거는 투명 헤더라는 뜻인데, 지금 이렇게 뒤에 배경 이미지가 요 위에까지 요 되어 있는 설정이 투명 헤더입니다. 요거는 투명 헤더가 아닌 상태예요. 위에 하얗게 영역이 가려져 있죠. 그래서 요 로고 앤 제너럴 스타일링에 있는 요 영역에는 대비되는 다른 컬러의 로고가 들어가기도 해요. 그래야 이렇게 흰색 배경에서 로고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 뒤에 배경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도 조금 달라질 수 있어서 기본적으로 이런 기능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로고에는 검정색의 로고가 적용이 되어 있고, 요 투명 헤더는 흰색 로고를 노출하고 싶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기본, 그리고 홈은 투명 헤더이기 때문에 흰색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버튼, 아까 액센트 컬러로 변경한 컬러가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죠. 이거 같은 경우도 원래는 주황색이었는데 바뀐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작업하기 전에 이 정도의 기본 설정만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데모 설치까지 완료가 된 상태에서 텍스트와 이미지 바꾸는 과정이 가장 기초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Edit with WP Bakery 페이지 빌더라고 항목이 있습니다. 이걸 눌러보시면 수정할 수 있는 페이지가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 요거는 스플릿 라인 헤딩이라는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는 영역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내용을 바꾸고 세이브 체인지를 하면 바로 바뀌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항상 요 마우스 오버를 해서 초록색에서 연필 모양을 찾으시면 됩니다. 요게 에디트 아이콘이에요. 항상 업데이트를 한 다음에 세이브 체인지를 하고요. 닫기를 한 다음에 내가 원하는 내용이 모두 다 입력이 됐다라고 하면 항상 위에 업데이트까지도 잊지 말고 눌러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눌러주시면 반영이 된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뷰 페이지를 하시면 되죠. 이렇게 바뀐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요 뒤에 있는 배경을 바꾸고 싶은 경우에는 로우에서 백그라운드 다음에 요 이미지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애드 이미지를 누르고 파일 업로드에서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이미지를 하나 선택을 해서 열기를 누르시고 업로드 된 거를 이렇게 확인을 한 다음에 이미지를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바뀐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 세이브 체인지 그 다음에 클로즈 업데이트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존의 요 건물이었던 페이지가 바뀐 이미지로 바뀐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 좀 뭔가 사진이 좀 어두운 것 같다는 느낌이 드실 수도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여기 컬러 오버레이에서 미디움으로 되어 있는 거를 라이트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그라디언트 옵션을 선택을 해서 레프트 투 라이트, 그러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 요 색깔이 되는 이런 형태로도 바꿀 수 있어요. 기존에 미디움으로 돼 있던 게 살짝 밝아지는 느낌을 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메인에서 일단 이런 애니메이션은 다 끕니다. 요거는 개인의 취향이기 때문에 무조건 하실 필요는 없지만, 저는 그냥 심플한 스타일을 좋아해서 메인은 이렇게 텍스트 정도만 넣고 있어요. 아니면 뒷배경을 그냥 영상으로 넣기도 합니다. 텍스트랑 사진만 바꿨는데도 조금 굉장히 다른 느낌의 홈페이지가 된 것 같죠? 그리고 이렇게 로우에서 이너 로우 2개로 되어 있는데, 요거를 이렇게 하나로 변경을 하고요. 전체적으로 가운데 정렬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가운데 정렬을 해주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서 설정을 좀 바꿔줬습니다. 지금 이 화면 같은 경우는 노트북이어서 약간 좌우가 약간 눌려 보이긴 하는데 PC에서 보면 괜찮게 보일 거예요. 그리고 이 로우에서 이 영역 있죠? 지금 보이는 이 높이값은 좀만 내리시면 여기 패딩 값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요거를 10으로 바꾸면 위아래가 조금 더 줄어들죠? 그래서 비포, 애프터입니다. 이 값을 변경하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위아래가 변경이 되기 때문에 혹시나 좀 디테일하게 변경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 값을 조금씩 바꾸면서 적절한 그 높이를 찾으시면 됩니다. 아니면 그냥 상관없이 나는 꽉 찼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는 분은 이 풀 하이트 로우를 누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면 이렇게 한 화면에 꽉 차게 됩니다. 이 옵션을 하실 경우에는 이 패딩 값을 다 지워 주셔야 돼요. 이렇게 꽉 찼죠. 그러면 홈페이지 상단에 이 설정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영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마우스 오버를 하시면서 텍스트를 바꿔줘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텍스트를 바꾸는 연습부터 해보시고 조금씩 디테일한 설정을 바꿔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처음부터 이걸 디테일한 옵션들을 다 하려고 하면 금방 지칠 수도 있기 때문에 한글로도 됩니다. 이렇게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어떤 느낌을 좀 보시고, 중간에 이런 영역 같은 경우는 이 디바이더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지워주시고, 컬럼에서 얘도 일단 지워줄게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싱글 이미지라는 거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원하시는 이미지를 찾아서 넣어줄게요. 이렇게 넣으면 들어가고, 아마 여백이나 이런 디테일한 옵션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뭐 이런 패딩 값을 논으로 바꾸거나 이 설정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죠. 이 정도만 하실 수 있어도 아직은 괜찮습니다. 뭐 영상은 그냥 그대로 두셔도 되고요. 요 로우에서 X를 누르면 사라집니다. X는 삭제예요, 삭제. 쭉 보시다가 이렇게 필요 없는, 얘는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요 X 이렇게 누르시면 됩니다. 어차피 나중에 또 불러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우선 첫 페이지, 요 메인 페이지를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뭔가 좀 요소를 추가하고 싶거나 변경하고 싶은 분들은 살리언트 템플릿이라는 거를 눌러보시면 상당히 많은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about에 좀 어울리는 이런 항목들, 데모와 상관없이 다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들어가죠. 들어가고 이 로우 자체를 클릭을 한 상태에서 스크롤로 쭉 휠 마우스로 해서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도 가능합니다. 똑같이 이미지랑 텍스트를 변경해주면 되겠죠. 얘도 클릭한 상태에서 가운데 휠을 위로 올리면 이렇게 이동이 됩니다. 이렇게 영역을 확인한 상태에서 버튼을 놓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업데이트, 아니면 내가 스스로 이렇게 더하기 눌러서 로우에서 뭐 이미지를 넣거나 텍스트를 넣거나 그 밖에 다양한 요소들이 있지만 처음에는 이 템플릿을 활용하시는 게 가장 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로우를 이 옵션을 누르면 이렇게 반반씩 나눌 수도 있고 3개로 나눌 수도 있고요. 4개로 나눌 수도 있다고 했죠. 여기에 예를 들어서 이미지를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지금 저는 이걸 복제한 거지만 이렇게 넣고 위가 너무 붙었으니까 여기 패딩 값을 이렇게 주어서 살짝 띄운 다음에 이 컬럼마다 텍스트를 넣어줘도 됩니다. 이렇게요. 설명글 같은 것들 많이 보셨죠? 이런 구조는. 그래서 이렇게 복제해서 마우스로 이렇게 내려주시면 조금 수월하게 작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이것만 바꿔주면 되겠죠. 이미지나 텍스트 설명글 같은 것들. 그래서 이렇게 블럭 쌓듯이 하나씩 요소들을 추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전에는 뭐 이렇게 있었지만 제가 작업을 하고 나서 이렇게 바뀌었죠. 제가 추가한 부분도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메인의 기본적인 수정은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쉽죠? 이해가 잘 안 가시는 분들은 여러 번 돌려보시고 계속해서 여러 가지 뭐 옵션을 눌러보셔도 되지만 기본적인 요 수정, 요거는 많이 연습해 보실수록 좋으니까요. 여기까지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